안녕하세요, 리베 하연입니다. 오늘은 웹 접근성 하는 시간인데요. 이전 접근성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자가진단 영상이거든요. 전 자가진단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이라는 게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게 오류가 맞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지침대로 만들었어도 실제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점 이동에 대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키보드 초점이 잘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지 초점 이동을 잘 테스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총 4가지 사이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4가지 사이트 중에서 2가지 사이트는 좀 잘 된 사이트고 2가지 사이트는 좀 부족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나쁜지를 좀 판단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인증마크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많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크롬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사이트는 K카라는 사이트고요. SK에서 만든, 그리고 아트박스라는 사이트입니다. K카와 아트박스 사이트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70주년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많이 부족한 사이트고요. 트래블메이트도 마찬가지로 좀 접근성에서 좀 부족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 텐데, 우선은 엣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K카 사이트를 보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탭키로 하는 이유가 지체장애인이나 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특수키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탭키를 눌러야만 초점이 이동을 하거든요. 지체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내가 뭘 누를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화면을 잘 못 보더라도 초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화면 낭독기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키보드에는 탭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탭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점점점 모양 생겼죠? 지금 확대를 좀 해보면 이게 점점점 모양 이렇게 흰색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바로 포커스라는 거예요. 초점이라고도 하죠. 이 초점을 탭키 누르고 또 탭키를 누르면 여기 이전 탭키가 이 부분에 들어있어요. 좀 작으니까 확대해 보겠습니다. 탭키 누르면 이 부분으로 체크박스를 들어왔고, 또 탭키를 누르면 다시 X 버튼으로 왔죠. 그래서 이 탭키라는 게 누가 어떻게 탭키를 들어와야 되냐면, 링크, 그리고 폼 요소들, 인풋, 버튼, 셀렉트,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점이 올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div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점이 안 와요. 물론 강제로 스크립트로 해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건 자체가 우선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거,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키보드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려를 해두고 평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 돋보기 끄고 탭키를 다시 누르면 이 로그인 부분에 왔죠. 다시 탭키 누르면 회원가입, 공지사항, 고객지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탭이 왔을 때 지금 갑자기 없어졌죠.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오류에 해당돼요. 지금 1번이 왔는데 2번에서 다시 이 배너 3번, 4번 이렇게 왔을 때 탭 됐을 때 이렇게 바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됩니다. 탭이 왔을 때 이렇게 점점점이 보여야 되는데 또 넘어갔죠. 이럴 경우에도 좀 오류나 권고사항 쪽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오류는 아니지만 뭔가 보였다가 갑자기 안 보였으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 탭이 눌렸을 때 현재 위치 왔죠. 이 상태에서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탭이 포커스가 왔을 때는 이 슬라이드가 멈추는 게 좀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어하는 버튼들 좀 확대 다시 해볼까요? 제어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최근 본 차량,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는 거, 메뉴 왔죠? 또 메뉴 왔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 탭 누르면 이제 대메뉴 왔죠? 전체 메뉴 보기. 이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엔터 한번 쳐보셔야 돼요. 엔터 치면 이렇게 대메뉴 나오죠? 근데 마우스는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키보드 접근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탭키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메뉴로 계속 탭키 계속 눌러서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거 차례대로 잘 들어가는지, 갑자기 여기 왔다가 탭이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초점 이동인과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로 마크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을 또 체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점 이동 자체 한 가지 항목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초점 이동이 논리적인지, 그리고 초점이 시각적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시각적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점점점이라든지 어떠한 자이 탭탭탭 했을 때 그 초점이 점점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게 오류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두세 가지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탭을 계속 누릅니다. 계속 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닫기 누르잖아요. 그 다음 닫기로 가야 됩니다. 닫기로 가는데 현재 보면 닫기로 포커스가 오긴 했어요. 포커스가 왔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엔터 한번 누르면 닫혀요. 근데 눈에 안 보였죠. 이 부분은 시각적인 오류에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왔을 때 갑자기 자기가 잘 이동하다가 잘 이동했어요. 이렇게 다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막 하다가 사라졌어. 또 없어졌잖아. 그때 장애인분들이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는 이제 탭이, 이쪽 탭이 왔죠. 그 다음에는 안쪽에 들어왔죠. 이 부분 탭이 들어왔고, 다시 탭을 누르면 여기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되네요. 그 다음 탭이 없어졌는데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쪽 밑으로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탭들이. 그래서 닫기, 엔터 누르면 되고요. 다음 탭. 근데 팝업에 들어왔다가 엔터를 이쪽까지 눌렀어요. 닫기 눌러서 나왔는데 다시 탭을 누르니까 헤더로 왔죠. 이렇게 되면 나는 여기 올 게 아니라 나는 내 차를 찾아서 가고 싶은데 또 새 루프를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탭 빨리빨리 눌러야 돼요. 빨리빨리 눌러서 들어올 수 없게. 그러면 여기 들어왔고, 그 다음 들어왔고, 여기서 엔터 탭 눌러서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고, 이 부분 탭에서 밑으로 화살표 방향키. 셀렉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 화살표 키로 이렇게 제어를 하거든요. 원하는 거 선택 엔터. 탭 키 누르고 아래로 화살표 키 원하는 거 엔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사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우스가 없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시적인 장애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일시적인 장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도 방금 얘기했듯이 마우스가 없을 경우에 키보드만 쓸 경우에도 우리가 어떠한 키보드 사용자로만 팔 수가 있잖아요. 지체장애용 상지장애, 특히 위에 손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의 상지장애인데 상지장애 분들이 주로 이 키보드를 이용하시거든요. 마우스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좀 더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보조 기기를 구매하셔서 그걸 이용해서 마우스도 컨트롤하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마우스 트랙볼 같은 거 만지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최악의 조건인 경우에는 그냥 키보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또 일시적인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를 감다 보면 샴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눈이 감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일시적인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실생활 속에서 일시적인 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런 기술들을 알게 되면 나중에 좀 컨트롤하기 좀 편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 버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속 이렇게 탭탭탭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사라졌죠. 또 찾아야 돼요. 이 부분에 또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다른 사이트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좀 파고드니까 그렇게 좋은 사이트는 아닌 것 같네요. 접근성이 있어서. 이렇게 초점이 들어왔을 때 초점이 이렇게 들어왔죠. 이때 일시정지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탭이 들어가고 나니까 좀 슬라이드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이 부분도 좀 오류사항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원하는 곳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이.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우리가 탭에서도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수가 있죠. 일시정지 누르면 일시정지 돼야 됩니다. 플레이 누르면 플레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일시정지 플레이 다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 접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면서 초점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고 기능도 다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이 초점이 밑에까지 안 왔네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영역까지만 보여주면 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영역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긋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접근성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내 위치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셀렉트 파스도 다 정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다음도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됩니다. 키보드만으로 운용 가능해야 한다라는 또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도 또 봐야 되고요. 초점 이동이 논리적인가, 그리고 초점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가능한지를 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없어졌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 2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네요. 이전 다음. 이건 약간 숨겨진 버튼 같은데 제작자가 이 부분을 숨겼지만 키보드 운용으로 이게 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사라졌네요.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계속 초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초점이 오고 시각적으로 보고, 이쪽은 클릭이 가능한데 클릭 가능하죠. 근데 초점이 안 보이죠. 이쪽에 초점이 안 와요. 초점이 왜 안 오는지 좀 봐야 돼요. 한번 개발자 도구로 찍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좀 더 강력하기 때문에 크롬으로 찍어서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클릭할 수 있었죠, 마우스로. 하지만 이 부분은 DIV에 우리가 온클릭 넣었어요. DIV나 우리가 A 요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요소, 인풋 요소, 그리고 버튼 요소, 인풋 타입 버튼, 그냥 버튼 요소, 인풋 타입 서브밋, 인풋 타입 리셋 이런 것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또는 뭐 셀렉트 박스, 인풋 타입 뭐 체크 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 A 요소 포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키보드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요소들은 전부 다 키보드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DIV에다가 온클릭 이벤트 넣었어요. 물론 마우스 클릭 되겠죠. 하지만 키보드 진입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A 요소를 넣어야 돼요. A 요소가 우리가 키보드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 부분을 넣고, 그리고 이 안쪽에 넣어야죠. 이쪽에 넣고, 지금 여기도 온클릭 있네요. 여기도 온클릭이고, 근데 목적지가 같죠. 트레이드 가이드라는 곳.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또 있네요. 온클릭이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다 지워줘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세 가지를 코드를 넣을 필요조차 없죠. 이 상태에서 A 요소에 넣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마우스 올릴 수 있죠? 탭 누르면 바로 들어가죠. 하지만 여기는 안 들어가요. 탭 무시하죠. 이 두 개 무시해요. 왜 무시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3 링크 아닙니다. 클릭 안 되는 요소예요. DIV에 클릭 안 되는 요소예요. 이 이미지 클릭 안 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다 클릭이 안 되는 요소에다가 온클릭 이벤트를 넣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제가 A 요소 넣어줬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초점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는 초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체장애인 분들, 상기장애 이런 분들은 이곳에 절대적으로 클릭할 수 없어요. 마우스 써야 돼요. 근데 나는 손이 없고 팔목도 없어요. 없어. 팔이 없으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좀 보조도구를 좀 활용하지만 좀 단순한 예를 들게 되면, 펜을 좀 하나 가져오면 이런 펜이 있어요. 물론 펜은 아니에요. 약간 막대를 들고 입에 이렇게 문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를 찍으세요. 키보드로 찍거든요.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찍으면서 하나하나 탭을 누르는 거예요. 탭 이렇게 누르고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마우스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 가서 그때 좌측 버튼 누르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키보드 하나 누르는 것보다 긴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누르는 것보다는 마우스 컨트롤이 좀 더 힘들긴 하죠. 물론 마우스 좀 손이 이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이 팔꿈치 이용해서 마우스를 트랙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선 접근성 지침 상에도 오류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겠죠. 우리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발견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선택이 되고 해서 이렇게 좀 접근성 평가 좀 스스로 자가 진단하실 때 키보드 운용뿐만 아니라 초점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클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케이카라는 사이트를 한번 보았고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부족한 사이트 같네요. 그 다음에 미래 70주년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사이트는 아예 초점 자체가 없어요. 탭을 막 누르면 위에 브라우저 기능들만 탭이 들어가고 안에 탭 진입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좀 살펴보았거든요.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링크예요. 이 부분 마우스 클릭 가능하죠? 링크인데 마우스가 올려져요. 클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클릭하면 이동되죠. 하지만 키보드로는 접근이 전혀 안 돼요. 초점이 전혀 안 보이죠? 왜 초점이 안 보이냐면 A 링크 놓고 오른쪽 보시면 이 호버 부분에다가 포커스라고 넣어볼게요. A 포커스, 아웃라인 넌이라고 돼 있죠. 아웃라인 넌이 뭐냐면 초점, 아웃라인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은 것 중에 CSS3에서 아웃라인과 아웃라인 오프셋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아웃라인이라는 것이 초점이 왔을 때 그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디자인을 넣어볼게요. 이 픽셀 도티드라고 했습니다. 도티드에 레드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는 초점이 올 거예요. 지금 초점 왔죠? 탭, 다시 탭 누르면 초점이 왔죠. 여기는 제가 포커스 활성화돼서 그런 거고, 포커스 활성화 끄면 탭 누르고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 코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다시 새로 고침해서 초기화시키겠습니다. 포커스 왔을 때 이 아웃라인 넌, 그리고 디스 블러, 온포커스 디스 블러라는 걸 또 넣게 되거든요. 스크립트로. 그런 모든 링크에 또는 어떠한 것에 이걸 넣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 2000년도 후반쯤, 2010년 초반까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초점을 보면 다시 아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아트박스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이트 들어가면 탭을 누르면 이것도 탭이 잘 안 보이네요. 한번 로딩 끝나면 이 사이트도 탭이 안 보이네요. 아까 그런 온블러나 온포커스나 이런 문제인 것 같고, 다시 SK카로 가겠습니다. 이게 탭 하면 다시 확대 한번 해볼게요. 요 점점점 있죠? 과거에는 요 점점점을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도 싫어했어요. 점점점 안 예쁘다고. 그래서 다 빼달라고. 그냥 깨끗한 화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접근성을 잘 몰랐었을 때 그런 걸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이트를 만든 제작자 분도 개인 취향이거나 또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 없애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런 요구를 받았으면 다음과 같은 얘기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접근성에 의해서, 물론 접근성 프로젝트 안 할 건데 그러면 할 말 없죠. 접근성 프로젝트 안 한다는데. 물론 접근성은 필수예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필수가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재 그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많이 복잡하거든요. 법적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인권위에 제소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얘기도 나중에 제가 장애인 한 분을 초빙을 해서 따로 인터뷰를 하긴 할 거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뭔가 법 절차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그걸 또 악용을 해서 몇몇 업체에서는 접근성 안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돈도 더 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A의 포커스에 닿았을 때 아웃라인 그걸 절대 넣지 마세요. 디자인 넣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웃라인 넣지 마시고 스크립트로 해서 포커스 블러 넣지 마세요. 자, 우선 이 사이트는 이 포커스 얘기를 하려고 제가 좀 알아보다가 발견된 사이트고요. 최근에 오픈된 사이트이기도 한데 이 영상이 좀 나갈 때쯤에는 좀 오픈된 지 한 2, 3주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트래블 메이트라는 거 한번 사이트를 볼게요. 또 이 사이트도 최근에 오픈된 사이트거든요. 자, 엣지로 한번 보았고요. 탭 한번 눌러볼게요. 탭에서 이렇게 잘 들어갔네요. 잘 들어갔고 메뉴도 잘 들어갔어요. 메뉴 잘 들어갔고, 다시 탭에서 또 메뉴 잘 들어갔습니다. 메뉴 잘 들어가네요, 계속. 근데 여기서 또 잘 들어가네요. 계속 우리가 마우스 클릭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전부 다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쭉 들어가고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나는 여기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계속 탭해서 여기까지 난 보고 싶어요. 여기 못 가고 있어요. 탭 계속 눌러야 돼서. 자, 이제 좀 오는 것 같네요. 이제 왔나요? 지금 엄청 많이 눌렀죠? 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바로가기라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건 키보드 접근성에 관련된 거지만 본문 바로가기도 좀 관련이 있어서 지금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가기가 있는지. 본문 바로가기는 바디 바로 다음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지금 아예 없네요. 이 H1 전에 나와야 돼요. 이 사이에 본문 바로가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때문에 본문 바로가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메뉴를 다 훑어보진 않잖아요. 일반 사용자들은. 우리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 사용자들이죠. 일반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메뉴 하나하나 다 훑어보면서 이걸 다 보고 여길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 바로가기라는 것은 반복 영역 건너뛰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복되는 영역, 모든 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어느 페이지를 들어가도 이 헤더 영역은 다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던 간에 헤더는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상지장애를 가진 분들은 난 이 상품 클릭하고 싶은데 키보드만 있어요. 키보드만 쓸 수 있어. 그러면 탭을 계속 눌러야 됩니다. 계속. 지금처럼 꾹 누르고 있어서 이 위치 왔을 경우에 딱 멈추면 되지만,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려면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눈 감고 들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눈 감고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만 듣고 내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탭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넘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큰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본문 바로가기가 여기부터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 컨텐츠 영역 또는 메인 요소 영역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 바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뭐 키보드 접근성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키보드 사용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 본문 바로가기 영역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4개 사이트 전부 다 없었어요. 그 본문 바로가기 영역 자체가. 아트박스 한번 볼까요? 아까 아트박스 볼 때는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탭이 포커스가 안 왔어요. 그래서 자기 현재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탭을 눌렀지만 내 현재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지금 어디로 있는지 되게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죠. 이 사이트에 왔을 때.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왔으면 바로 나갑니다. 자기 위치를 못 찾으니까. 물론 시각장애인분들은 센스리더라는 화면 낭독기로 해서 귀에 듣고 접근할 수 있지만 지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위치를 못 찾으니까. 물론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 지침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탭을 눌렀을 때 참고로 다시 이전 사이트 들어가 보면 탭을 누르고 나서 이게 순방향은 잘 돼요. 이게 춘방향이라는 것은 탭 눌렀을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순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Shift 탭을 누르시게 되면 뒤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역순도 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탭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고, Shift 탭 눌러서 역으로도 갈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표준 잘 지키시면 웬만하면 접근성 잘 되세요. 아까처럼 div 링크 온클릭해서 이벤트 넣지 마시고 반드시 A 요소로 해서 감싸셔야 되고, 어떤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버튼 같은 경우에도 버튼 요소 또는 뭐 링크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키보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처리 면에서도 좀 더 편리하실 수도 있고, 개발자 뭐 입장에서는.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자가 진단을 하는데, 키보드 운용에 대해서 한번 자가 진단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우선 초점이 잘 보여지는지, 초점이 논리적으로 잘 이동을 하는지, 순차적으로 잘 이동을 하는지, Shift 탭 누르면서 정방향, 역방향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초점이 시각적으로 확인이 됐는지, 이게 점점이 찍혀서 보이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꼭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요. 본문 바로가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가기도 키보드 운용이랑 약간 관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셔야지 우리가 좀 접근성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사이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좀 이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